일단 쌤이 지금부터 2차 방정식 활용 단원에서 알아야 할 필수 개념들과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 어떤 유형을 주로 보게 될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요 인트로에 쌤이 써놓은 세 가지 요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활용 문제도 정확하게 풀리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2차 방정식의 그 근위 공식을 배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 근위 공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제곱근을 활용해서 풀고 또는 아니면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풀었던 그런 과정들 있잖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을 간략하게만 한번 3개 정도로 나눠서 복습해보고 들어가 볼게. 일단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이란 뭐냐면 2차 방정식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시되는 이 등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이제 차수가 무조건 2차여야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지.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곱근을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 이 근의 공식은 항상 만능이고 제곱근도 거의 만능. 얘도 거의라고 쌤이 말하긴 했지만 이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제곱근도 만능이긴 만능인데 근의 공식 차라리 제곱근으로 풀 바에는 근의 공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곱근 방법은 맨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고 보통은 이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어주는 게 정석 풀이 방식이야. 일단 인수분해는 너무 쉽다. 우리가 예전에 2차 방정식 단원 배우기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런 방정식 있을 때 이렇게 x 나누고 6은 2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3x 더하기 2x를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5x 즉 중간항이 나와주면 우리가 이걸 이제 반으로 뚝 잘라서 x 플러스 2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플러스 3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해준 다음에 얘를 0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인수분해형으로 바꾸어주는 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했었지. 그리고 반대로 이 인수분해 꼴을 요 형태로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식의 전개라고 했었어. 그 개념도 예전에 배웠던 개념인데 잊지 않고 계속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도대체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냐? 이 각각의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즉 여기에서는 x는 2,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들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근데 이거를 답을 적을 때는 항상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이 두 x값이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 각각의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곱근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얘는 약간 제곱근을 활용하기 좀 부적절한 예시라서 쌤이 조금만 바꿔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이걸로 한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도 되지만 인수분해 말고도 제곱근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 제곱근 방식으로 풀려면 일단 쌤이 이걸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네모를 넣어줘야 돼. 이 네모에는 우리가 뭘 넣을 거냐면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을 새로 집어넣어 줄 거야. 근데 원래 플러스 3이 있었었잖아. 그래서 그 플러스 3은 원래 그대로 있는 앤데 우리가 플러스 네모에 해당하는 항은 없던 애를 새로 집어넣어준 애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마지막에 빼줘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면 일단 요 파란색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요 1차 항의 개수, 이 마이너스 4를 일단 나누기 2 먼저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걸 이제 다시 제곱해주면 얘가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플러스 4만큼 해줬으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4만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 괄호친 부분을 이제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제곱근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 완전 제곱식만 남길 거야. 그 다음에 요 상수항은 이제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x-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면서 x-2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거 양변에다가 이제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 씌울 때 항상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if x-2가 플러스 1이라면 이때는 x가 3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x-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x가 1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답을 적어줄 때는 x는 3 또는 x는 1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답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제 그걸 2차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은 쌤이 2번 개념에서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방금처럼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이제 만능이라고 했었어. 모든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얘는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근의 공식 써주면 돼. 근데 이 근의 공식에는 쌤이 이 일반 공식과 짝수 공식 얘를 항상 구분해서 알려주는데 일반 공식은 뭐였지? 얘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쌤이 계속 부르는 그 노래 불러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라네. 요 노래로 이제 외우라고 했었었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외워주는 게 이제 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일반 공식인 거고 근데 짝수 공식도 쌤이 따로 알려줬었어. 이 짝수 공식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각각의 a, b, c가 말하는 게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각각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는데 이때 만약에 이 b가 특이하게 짝수인 상황일 때는 우리가 짝수 공식을 써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고 편하다고 했었지? 그때는 이제 이 b가 예를 들어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이제 2로 나눌 수 있는 애들이면 우리가 b를 애초부터 그냥 b'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b'은 b를 일단 2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쌤이 공식을 적어보면 이 짝수 공식은 x는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부분이랑 4부분만 빼주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으로 예쁘게 적어보면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근데 또 4ac라고 지금 잘못 적었는데 여기가 4ac가 아니라 여기서 a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짝수 공식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 거지? 여기 지금 개수만 빠진 거잖아. 이 개수가 빠진 이유는 여기 이제 이 b 프라임 대신에 2분의 b를 대입하면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요것도 이제 궁금하면 한번 증명해보는 과정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우리는 문제 풀 때 요 공식 또는 요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 짝수 공식 사용할 때 주의점은 항상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요 중간이 4였어.
그러면 이제 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건데 이 B' 자리에는 4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4를 2로 나눈 2를 넣어줘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주면 돼. 나머지 A랑 C는 똑같이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이 B만 지금 2로 나눈 공식이 이제 짝수 공식인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해서 근 구해주면 항상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얘도 근이 항상 2개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라고 부르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왜 근의 개수가 2개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또 따로 나오는 거냐. 그냥 답 그럼 다 2개라고 적어버리면 되냐.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2개긴 2개지만 이게 실근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실근의 값이 서로 우연히 똑같아져가지고 중근처럼 보이는 중근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실근은 0개인데 요 루트 근의 공식을 계산해 봤더니 요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갑자기 되면서 실근은 다 없어지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인 허근이 2개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 허근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일단 실근이 0개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근데 실근이 없다고 해서 2차 방정식 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허근이라는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지금 실근의 개념보다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허근이라는 개념이 2개 생성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을 구했어.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의 종류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2차 방정식의 종류 3가지만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일단 쌤이 기본형이라고 한번 부르는 공식을 보여줄게. 기본형은 너무 쉽다.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전개된 형태 있잖아. 전개된 형태. 이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형. 근데 이건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야. 이건 쌤이 그냥 추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틀을 나눠서 알아놓으면 나중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건 쌤이 이름 붙인 거니까 종류니까 이걸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석 개념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요건 이제 쌤이 그냥 편의상 이건 기본형이고 이건 인수분해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또는 여기에서는 꼭지점형은 쌤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알려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제곱근형이라고 한번 해볼게. 완전 제곱식형이라고 하자. 완전 제곱식형. 이렇게 2차 방정식은 3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 있어. 일단 기본형은 요거고 우리가 맨날 보는 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기본형이고 인수분해형은 방금 쓴 걸 이제 x-2 곱하기 x-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괄호 곱하기 괄호의 형태로 적는 요런 인수분해 된 형태의 2차 방정식 있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형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항상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라고 쓸 건데 이렇게 하면 요거 전개했을 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최고 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만 쓰면. 근데 2차 방정식의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맨 앞에다가 그 개수 자리로 A를 똑같이 넣어줘야 돼. A. 이게 이제 인수분해형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제곱식형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 A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x-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0
요건 이제 상수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Q는.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A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막 쪼개가지고 x 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4 추가하고 마이너스 4 추가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지. 요 형태. 얘가 이제 p고 얘가 이제 q인 거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완전 제곱식형이라고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좀 약간 유의미한 어떤 함수 2차 방정식 꼴이라서 요거 세 개는 항상 약간 눈에 익혀두는 게 좋아. 일단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는 꼭 기본 형태를 외우고 있어줘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2차 함수 부분 배울 때 끝 무렵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일단 지금 우리가 본 게 인트로 내용이거든. 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꼭꼭꼭꼭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진짜 이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뭘 주로 배우는지 그걸 이제 알려줄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절대 공식이 있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판별식 D라고 하는데 이건 근위공식에서 우리가 근위공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근위공식 적을 수 있었지. 근데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줘야 돼. 이거 꼭 암기. 이게 그리고 이 판별식이 도대체 어떻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판별식 구하는 방법은 미리 알아놓고 가자. 판별식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b는 지금 5지. 그래서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c는 지금 6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25 마이너스 24니까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값이 되는 거야. 이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냐 또는 d가 0이냐 또는 d가 0보다 작냐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거든. 그 자세한 내용은 쌤이 뒤에서 설명해 줄게. 일단 이런 내용이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아놓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구하는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주고 이걸 가지고 니네가 해 알파랑 베타 두 개의 해를 구해줘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해가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이 두 개가 해로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너네가 거꾸로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스토리텔링이 이제 나오는 구구절절한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이제 또 다루는 거야. 막 길의 넓이가 뭐 어쩌고 여기는 x고 여기는 y인데 x 플러스 y가 15고 그 다음에 요걸 넓이를 구하면 여기 안에 길의 넓이를 이제 빼주면 남은 밭의 넓이는 얼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 있지? 그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밖에 없게 나오는 유형들이 이제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개념을 잘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활용 개념이 훨씬 더 쉽게 풀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이제 인트로 내용들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쌤이 설명을 시작하려고 해. 근데 요 정도까지 일단 듣고 한번 살짝 쉬었다가 뒷부분 개념 이어서 설명해 줄게.